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57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네요. 1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토지는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수익을 직접 환원시키죠. 수익률로. 직접 환원법이었습니다. 찍찍연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비상각자산 직접법이었어요. 건물은 상각자산이니까 시옷 직선법이었죠. 어장은 연금법이었고, 그 다음 광산은 광산 상환기금법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수익가액은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다. 그래서 순수익은 조순전후 중에 순이잖아요, 여러분.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뺀 순영업소득이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아름답게 곱게 주어져 있죠. 순영업소득 3천만 원, 자본 수익률 5%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나누면 되네요, 얘는. 그럼 3천 나누기 0.05를 해주시면 얘는 6억이 나와요. 근데 이걸 공을 두들기지 않고 풀면 3 나누기 그냥 5만 숫자만 두들겨 보시면 얘는 0.6이 나오거든요. 그럼 6으로 나와 있는 숫자 배열은 오로지 5번밖에 없잖아요.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에요. 이게 수익환원법의 기본적인 계산 공식이었죠. 2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이렇게 식을 딱 적어놨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곱게 안 줬네요. 환원율도 순영업소득도 곱게 안 줬어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4천만 원, 영업경비가 500만 원이면 조순전후 경저세에서 조에서 순을 조에서 경비를 뺀 게 순이잖아요. 그래서 4천에서 500을 빼니까 3,500이 되겠네요. 3,500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에요. 그때 토지 가액이 60%, 건물 가액이 40%인 상태에 토지 환원율은 5%, 건물 환원율이 10%라면 항상 수익환원법에서는 건물 환원율이 토지 환원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건물은 상각되는 만큼 수익가액을 낮게 평가해야 된다. 그럼 정해진 것인 순수익을 내려서 조정 못하고 정한인 것인 환원율을 올려서 조정한다. 그래서 상각률을 더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건물의 상각률은 5%가 되는 거죠, 여러분. 5%. 그럼 5%씩 몇 년 지나야 다 달아 없어지죠? 20년이죠. 그러니까 잔존용연수가 20년인 건물이란 얘기겠네요. 어찌됐건 이제 토지 환원율 5%의 무게를 0.6을 실어주고 가중평균, 그럼 얘는 3%겠죠. 10%의 무게를 40% 심어주면 40%의 무게를 실어주면 0.4를 곱하면 얘는 4%가 됩니다. 둘을 더한 게 토지 건물 눈으로 보인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었잖아요, 여러분. 토지 건물 둘이며 둘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둘이 서로 다를 때 가중평균치로 구한다. 네. 그래서 가중평균 한 종합 환원율이 7%죠. 그래서 7%로 나눠주면 3,500 나누기 0.07. 이걸 다 두들기지 마시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5,000,5억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푸실 때 요령은 35 나누기 7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5예요.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5로 나와 있는 건 4번밖에 없잖아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 시 적용할 환원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환원율 계산 문제에서는 순소득 승수를 주고 개의 역수,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 환원율이었잖아요. 순소득 승수가 10이 되면 10년에 걸쳐서 자본이 회수되니까 해마다의 환원율은 10분의 1, 10%가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뭘 준 거냐면 봤더니 순영업소득과 부채서비스액을 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계산하라고 문제를 준 거네요.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어떻게 계산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찍고 돌아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부채 감당률에 이때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 대는 대부 비율이고 대부 비율을 곱하고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지 저당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부채 비율 아니에요. 부부 저수지 아닙니다. 부대 저수지예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을 찾아봤더니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줬으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한다. 걔가 분자. 그럼 지금 2,400만 원이 1,200만 원의 몇 배다? 2배.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2잖아요. 2. 얘를 계산했네요. 그리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줬는데 지분 비율 이용할 필요 없이 대부 비율 얼마? 60%를 이용하면 되죠. 그럼 0.6을 곱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저당 이자를 주고 저당 상수 있는데 뭘 사용해야 된다? 저당 상수, 저수지니까. 그래서 0.177을 곱해주시면 수치가 0.2124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답은 2124로 되어 있는 5번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된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저수지 찍고 온다. 부대저수지 기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부채를 감당하는 순영업소득이 분자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